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공통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 이어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IT들이 여전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 IT.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한 IT 섹터가 아무래도 좀 상승이 나와줘야 지수도 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미국 대형 기술주가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도 일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도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거리두기 완화 이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내수 연관된 종목들, 뭐 오리온,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애블 CNC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형 수출주도 있고 그리고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면서 뭐 나올 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많이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요.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최근 중요한 것 같아요. 뒷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픽해 주십시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일단은 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종목을 골라보면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네네.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제철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최근에 협약식 덕분이 아닌가. 정말 수소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제는 뭐 거의 수소 전성 시대? 수소 전성 시대, 뉴딜 전성 시대? 뉴딜 정책의 전성시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뉴딜 내에서 수소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신재생에서 좀 같이 갈 것 같아요.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 중에서 수전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수전의. 이게 뭐냐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이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을 수전의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뉴딜 정책 해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많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그룹도 이제는 뭐 수소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내일부터 뽑아내는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최근에도 뭐 아시겠지만 휘발유라든지 디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 있잖아요. 유가 좀 싸다 보니까. 근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뽑아내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뭐 수소 가격도 좀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현대글로비스가 자회사인 하이넷을 통해서 좀 수소를 좀 싸게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는 아시다시피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육상 운송에 대한 그 운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에 대한 운송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서 뭐 캐시카우, 그러니까 수익원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익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출도 증가가 되고 매출 증가하게 되면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럼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그룹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혜를 톡톡히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신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 신성장 동력이 매출로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현대차그룹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과 기아차그룹의 아시겠지만 SUV 모델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아차의 어떤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 지역의 백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현재. 네. 오. 그래서 남부 쪽에 상당히 좀 많이 팔린다 그래요. 네. 가장 인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출고한 이후에 미국에서 월간 기준으로 상당히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8,500대 팔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그 텔루라이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서 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늘어날수록 누가 수혜를 볼까요? 현대글로비스가 해상운송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쨌든 자동 생산을 많이 하고 출고를 많이 할수록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현대차 3분기 실적 얘기가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수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따라서 뭐 꾸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17만 5천 원대가 뭐 차트상 봤을 때 뭐 저항을 해야 될까요? 좀 보이는 상황인데 이 가격대를 현대차 수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17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한번 해볼 수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협약식을 체결을 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운송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사업까지. 인프라 사업까지 함께. 인프라와 그렇게? 운송을 다 같이. 수소 운송과 네네. 인프라 사업. 네. 자, 오늘 지금 장중 고점을 잡고 높이려고 하고 지금 이 시간에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현대글로비스 수급도 괜찮네요. 네, 오늘 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팀장님. 두 번째는 네. 이제 LG노텍 말씀을 드릴 건데요. LG노텍. 저는 일단은 지금 갤럭시 쓰거든요. 갤럭시 예. 노트를 쓰는데 여성분들은 애플 아이폰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그러세요? 삼성 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아이폰을 바꾸고 싶어도 너무 익숙해져서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폰 쪽으로 넘어간 유저들이 갤럭시 쪽으로 잘 안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 이유가 디자인 1차적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 네, 그 색깔. 그러니까 저도 그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솔직히 기능을 다 못 써요. 예. 기능을 다 못 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게 되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각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이 아이폰의 어떤 색감이 여성분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예전에는 뭐 이런 감성 마케팅을 제껴두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게 성능 기능 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 기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아이폰 12 같은 경우 라이다 스캐너라는 기능이 들어가요. 라이다 스캐너가 뭐냐면은 빛을 발사해서 물체에 맞고 나오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진화가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증강현실 AR 네. 그리고 홀로그램 요 기술로 그쪽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다 스캐너 기술이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도 이 라이다 스캐너 기술 연다 만다 이게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 그거 안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발음해 주신다면 뭐라고요? 라이다 스캐너. 라이다 네, 스캐럴? 스캐너. 스캐너? 네. 스캐너. 저기 자막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제 라이다 발음이- 스캐너. 예.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자막을 좀 봐주세요. 라이다 스캐너. 라이다 예, 스캐너. 예, 예, 그래서 이 기술이 노트 20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네. 상당히 많은데 안 네.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아이폰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출시된 그 태블릿 PC 네. 거기 일단 장착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폰 12에도 장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가게 된다라면 갤럭시가 설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그래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런 그 라이다 스캐너를 많이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TOF 모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현재는 LG 노텍이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비행 시간 거리 측정? 네, 그렇죠. 네. 네. 그 비행 시간 측정 모듈이라고 하고 네. 영어로 하게 되면 라이다 스캐너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듈을 만드는 이 모듈을 현재 LG 노텍이 전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8천만 대 정도 출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비싸요. 비싼 데다가 출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LG 노텍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기관들의 수익률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PER, 소위 저퍼라 그러죠. 그리고 저 PBR. 근데 이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예상 PER이 퍼가 9.1배로 상당히 좀 저평가됐습니다. 이거는 그 경쟁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은 경우도 아마 증권사 계신 분들 많이 출연하실 건데 그 증권사 계신 분들이 종목 추천할 때 저평가 얘기할 때 저 PR 그리고 저 PBR 얘기 상당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4분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대한 첫 번째 수혜는 LG 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이 라이다 스캐너
기업들 조금은 이제 좀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를 그러니까 납품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 카메라 기업들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접촉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기업도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거든요. 예. 경쟁 기업이잖아요. 예.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매출처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LG 노텍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데 3분기 네. 대비해서 4분기 조금 더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예. 그 12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 판매량은 아무래도 이번 달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4분기에 조금 4분기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네. 예. 요새는 종목들 얘기할 때 그 미국적 기업들 자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네. 테슬라 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 일단은 쪽으로 연결돼 있고, 맞아요. 예.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어찌 보면은 VIP 대상으로 해서 10월 20일 날 극소수 프라이빗 베타를 일단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은 아마 예정대로 12월 달에 퍼블릭 베타를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2차 전지에 가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 수혜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동차 센터페이스 있잖아요. 센터페이스에 그 LCD 패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이 좀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스캐너 기술이 아니라 자동차 8개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실시간 거리 측정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벨 5까지 그 기술 통해서 올린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테슬라의 공식적인 공급처가 나온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오트렉스라든지 뭐 텔레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차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납품처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납품처가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 관련 기업들이 만약에 장착이 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처럼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음에 꼭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뭐 AI 반도체라든지 센터페이스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짜놓고 계속 주목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업은 아직까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지금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네네. 한 거 맞죠? 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상승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단순 예.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네. 단순 기대감에 이어서 중요한 건 매출처가 납품이 확정이 되는데 그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오늘 3차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3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그러니까 그 차트 상승이 주가 상승이 마무리가 된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승 대비해서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9월 24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작아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 상승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매수의 이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매수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에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정 매수가 아닌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신 듯합니다. 오늘 18% 넘게 급등하다가 네네. 현재 9%대 상승을 줄였고 거래량이 탁 터지지가 않아서 이게 좀 약간 아쉽다. 그죠? 그래서 상승세가 더 팍 튀기는 좀 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좀 묶여 있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는 특징주 3가지 만나봤습니다. 미래금융 정태근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